지난 10월 1일이죠.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의 실물이 등장했습니다. 덩달아 거대한 현무5를 운반하고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 TEL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괴물 미사일 현무5만큼이나 극비사항이었다는 새로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이란 전화기가 아니라 트랜스포터, 이렉터, 런처의 약자로 운반 기립 및 발사 차량 또는 차량 혼자서 미사일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딱 세워가지고 발사도 하는 자주식 발사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등장한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2 탄두 개량형 미사일 발사 차량, 이것의 추정 버전과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차량 앞부분인 캐빈이나 차량의 길이, 바퀴수 등에서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공개된 차량은 10×10, 즉 좌우측 각각 5개씩 10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방식인데, 이번엔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면은 구동축 모두 9개로 구성된 18륜 구동 방식이에요. 이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의 바퀴수가 쫙 늘어난 것은 총 중량이 36톤 정도로 추정되는 현무5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무5는 대량응징보복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됐는데, 따라서 현존하는 재래식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는 가장 큰 탄두 중량인 8에서 9톤 정도에 달하고, 탑재된 발사관 길이만 해도 한 20m 정도, 그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죠. 무게만 두고 보면 미국의 대륙간 탄두탄 미사일 ICBM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무겁게 만든 이유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인데요. 타격 시 지하를 그냥 쑥 뚫고 들어가야 하니 탄두를 아주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관통력을 높인 겁니다. 풍문에 의하면 현무5의 탄두에 진공폭탄으로도 불리는 열압력탄이 들어갔다는 썰도 있는데요. 열압력탄은 목표물에 맞아서 터질 때 미세한 인화성 분말이 쫙 퍼지면서 순간적으로 점화돼서 넓은 반경의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하 구조물이나 밀폐 구조물에 순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런 걸 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말 볼만한 장관이 연출됐어요. 보통 차는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꺾잖아요. 이 현무5 차량이 꺾질 않고 갑자기 옆으로 쫙 좌우로 측면 기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는 분들도 많은데, 하여간에 이 또한 거대한 미사일과 차체 크기에 따른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TEL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TEL은 바야흐로 미사일 시대의 초창기로 거슬러 갑니다. 처음에는 미사일이라는 게 크고 구성품들도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TEL이라는 개념 아직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건 아예 지상의 고정된 기지에서만 딱 운용하거나, 이동식이라고 그러면은 발사대 따로, 미사일 운반 차량 따로,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대표적인 게 최근 우리 군에서 투역한 호크 미사일인데요. 진지를 이동한다 그럼 발사대 따로, 미사일 따로 가져가요. 운반한 다음에 새로운 진지대에서 발사대를 또 따로 설치하고, 그 다음 미사일은 트럭에 내려가지고 다시 발사대에 얹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일 포대의 구성품도 간소화되고 미사일 자체도 점점 안정적으로 또 작아지면서 TEL 개념이 빠르게 정립됐는데요. 원래 이런 자주 발사 차량의 개념은 비교적 진지 변환이 잦은 자주 대공 미사일이라는 개념으로 일찍부터 나온 편이지만, 탄도미사일 역시 유사시 적의 타격 목표가 되기 쉽기 때문에 TEL 개념이 자연스럽게 적용됐습니다. 그 중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TEL 개념 적용은 구소련이 아주 진심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커드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사용된 MAG-543 계열 차량이 있습니다. 초대형 4축, 즉 8륜 차량인 이 차량은 1965년에 처음 외부에 공개됐으며 스커드 B형 미사일 운반에도 사용됐습니다. 6축, 즉 12족 버전인 MAG-547은 RSD-10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됐고, 개량형인 MAG-7910은 S-300 지대공 미사일에 사용됐죠. 그런가 하면 1980년대부터는 중국도 이 차량을 국산화해서 WS-2400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고요. 최근까지도 다연장 로켓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운용 중인 거대한 TEL 중 하나가 MGKT-7922 8축 16륜 차량인데요. 모든 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전륜 조향 기능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앞뒤 바퀴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선의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적 초대형 TEL에 요구되는 주행기구가 다 갖춰져 있는 셈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싣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토폴-M은 미사일 무게만 해도 47톤이 넘고 길이도 23m에 가까운 덩치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운반 차량도 이를 감당할 무게와 크기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주행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험지 주행까지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아주 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참고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굵고 큰 타이어를 쓸 게 아니라 그 작은 타이어 두 겹으로 딱 하면은 무게 분산되고 다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도로 주행용 차량에서 보이는 거예요. 도로 주행용 대형 트럭에서는 종종 크지 않은 타이어를 두 개를 딱 붙여 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도로 주행용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험지 극복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적 전술 차량들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TEL로 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 동토층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영구 동토층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지하 ICBM 기지, 지하 4일로라고 그러죠. 그걸 건설할 만한 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러시아도 지하 ICBM 기지가 있긴 하지만 넓은 국토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지하 기지를 건설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TEL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핵보복으로부터 최대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죠. 구소련 시절부터 TEL에 진심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나름 납득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구소련의 TEL 및 초대형 야전 트럭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은 TEL로 쓸 수 있는 대형 차량 셰시를 제작했고요. 이걸 또 북한이 수입을 해가지고 TEL로 개조해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심지어 북한은 열차를 이용해 사용하는 위장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운용합니다. 이 또한 구소련에서 실제로 이미 했던 거긴 한데 북한의 철도 TEL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철도인 만큼 당연히 이동 범위가 철도로 한정되는데 북한의 철도와 열차는 전시의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죠. 러시아야 워낙 땅이 넓지만 북한 땅은 넓지도 않은데 철도와 열차 정말 발견되기 쉬운 그런 목표죠. 문제는 북한에서 철도는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군수보급 수단이기 때문에 70몇 년 전 6.25 당시에조차 최우선 공격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현대처럼 고정 표적의 정밀타격이 정말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과연 이것들이 전시 생존율이 높을까? 제 생각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도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을 위한 여러 종류의 TEL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TEL이 현재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K501 계열 차량이죠. 5축 10륜 차량인데요. 100km 이상의 속도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60% 경사의 등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완성차 업체인 기아 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아는 국내 유일의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중형 표준 차량이나 15톤 전술 차량 등 다양한 군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 역시 기아에서 차량을 제조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져가지고 현무 미사일 본체와 결합해서 조립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향후 다른 큰 대형 차량이 필요할 때도 이 차량이 베이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의 모든 타이어에 조향 기능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차량 명칭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9축 18륜이라는 굉장한 크기의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토폴-M용 TEL에 견줄 만한 거대한 차량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위용을 드러낸 현무5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주변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응징하는 무게체계로 활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